그날 밤 최상호는 손에 든 통장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65년 부산의 작은 골목에서 태어난 최상호, 그는 가난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 막노동을 했고 대학 진학은 포기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철물점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상호 자신도 그런 평가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0 중반에 작은 철물점을 연 그는 정직한 장사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비싼 물건을 억지로 팔지 않고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권했습니다. 그 덕분에 단골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가게 운영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호는 이런 삶에 만족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든든했고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했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인생의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만난 김현수라는 후배 때문이었습니다. 현수는 상호보다 5살 어렸지만 사업 수완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상호를 형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요즘 사업이 어떠세요? 현수가 운동 후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저 그렇지 먹고 살만은 하니까. 상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제대로 된 투자만 하시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아깝습니다. 현수의 말에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투자 같은 건 잘 모르거든.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게 내 방식이야.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새로운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상호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상호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현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어느 날 현수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상호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해외 원자재 직거래 투자인데 매달 고정 수익이 보장됩니다. 현수의 말에 상호는 의아했습니다. 고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말입니다, 형님. 제가 이미 몇 달째 해보고 있는데 약속한 대로 매달 들어와요. 현수가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상호는 현수의 통장에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약속된 수익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어.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 상호가 망설이자 현수가 더욱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형님,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며칠을 고민한 상호는 결국 현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책임진다는 말과 매달 고정 수익이 들어온다는 달콤한 약속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상호는 철물점 운영 자금의 일부를 투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 가정을 꾸려가며 동시에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로 약속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상호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노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현수 덕분에 좋은 투자를 하게 되었어. 아내도 기뻐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관심을 보였고 상호는 현수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상호는 좋은 기회를 나눠준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좋은 결과를 경험하고 있으니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이 약속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 늦는 정도였지만 상호는 불안했습니다.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현수야, 이번 달 투자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괜찮은 거야? 아, 형님 죄송해요. 시스템 점검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내일 모레까지는 들어올 거예요. 현수의 설명을 듣고 상호는 안심했습니다. 시스템 점검 때문에 늦어진 거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돈이 들어왔고 상호는 괜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투자금 입금이 조금씩 늦어졌고 현수의 해명도 매번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투자금이 한 달씩 늦어지기 시작했고 현수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상호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육관에서 현수를 만나려고 해도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 달째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현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임대료를 밀려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상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상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님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 이럴 줄은 몰랐어. 상호는 자신의 판단을 후회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상호는 투자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수가 제안했던 투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사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원자재 직거래라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상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호는 집에 돌아와 자신의 재산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봤습니다. 철물점 운영 자금, 노후 자금, 자녀 교육비, 심지어 결혼 준비금까지 상당 부분을 투자에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했지만 수익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보니 가족의 미래가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4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자산을 보호하면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선 철물점 운영부터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투자에 신경 쓰느라 소홀했던 본업에 다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호는 부산 지역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철물점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였습니다. 건축 자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재건축 현장에 직접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상호는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 현장 몇 곳과 자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철물점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상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상호의 상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비록 잃은 돈을 모두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투자를 하든 전문가와 상의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상호의 재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큰 손실을 당하고도 다시 일어서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상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판단을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내 돈,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믿음과 경험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경험을 쌓되 고집부리지 않는 것,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상호의 눈빛에는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사람을 믿고 도우려는 따뜻함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그의 삶이 증명해 보였습니다.